안녕하세요. 저 제주도에서 온 김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면서 사주를 배우고 있는데요. 심사한 원장님이랑 우리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요즘이 너무너무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제가 주변에 사주를 공부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사주를 공부하세요? 뭐 엄청 힘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관사론잡이라서요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사주를 공부하고 제 사주에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실제 사건들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제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인성이 없죠. 그리고 비겁이 20%죠. 이제 이게 신강을 할 건데 식상이 50%죠. 그리고 재성이 없어요. 그리고 관성이 30%예요. 숫자는 4개인데 30%거든요. 그래서 근은 있지만 조금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한 원장님의 이론에 따라서 퍼센트를 분석을 하면 일단은 십성과 육친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대운의 흐름을 좀 해석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가을생이기 때문에 억부용신은 뭘까요? 억부용신은 저는 모기 인성이 용신이고, 그리고 희신이 화 비겁이에요. 그리고 제가 식신격이기 때문에 격분용신은 식신격이면 여기면 금, 재성이 오면 좋다. 근데 저는 제 사주에 이제 관도 많고 식신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 사주를 저는 식신 제살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신격. 먼저 지난주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먼저 제 사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쭤봤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사주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선생님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이쪽에다 쓸까요? 1번. 관성이 진짜 많죠. 관사론자. 그리고 2번. 무인성이랑 무재성이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리고 3번. 술토가 2개라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묘는 어떤 게 있었나? 그리고 사술 원진, 귀문, 그리고 제가 이제 백호, 배강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술의 천문을 술의 천문을 여기 사주 배우러 와서 많이들 부러워하세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젊은 사람이 대체 왜 사주를 배우는가? 사주 명리학 왜? 사실 처음부터 사주 명리학을 왜 하는지는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인성이 없는 관사론자.
신약한 관살 혼잡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관성이 조금 어떤 게 있죠? 일단 임수, 개수, 그리고 해. 자, 이게 저한테는 다 관성이잖아요, 수가. 근데 여기에 제가 병화일간이라서 신금이 와도 이게 병신합수가 되면서 관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관살혼잡 여명으로 태어났고, 일단 이 자리가 초년운인데 초년에도 또 관성이 왔어요, 위아래로. 그리고 또 초년 대운이 정관 편관으로 관살혼잡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이 살았는지가 좀 쉽게 나올 텐데, 이거를 아무래도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 생각하기가 힘들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까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막 얼굴에 대상포진도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어린아이에게는 관살 혼잡이라는 게 이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표정이 너무 슬퍼. 벌써 슬퍼. 안돼. 어쨌든 저희 이제 힘든 과정 환경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뭐 할아버지는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주 명리를 또 잘하셔가지고 집 밖에는 막 사람들이 좀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일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의학을 전공하고 싶으셔서 이제 전공을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의 반대로 이제 그걸 접고 아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집에 큰일이 있지 않는 한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무당이셨어요. 그리고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을 앓고 계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묘자리를 잘못 가주는 바람에 정신 이상 증세까지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복자매를 포함해서 9명의 자녀가 있었고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중풍 걸린 할머니까지 다 엄마의 몫이었어요. 이미 평탄하지는 않았죠. 그치만 뭐 저는 아기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어릴 때는 제가 또 말도 되게 잘하고 되게 밝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개해대운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시장에서 엄마가 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분리불안 장애가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신체화되고 그러면서 함부증,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두드러기나 뭐 두통, 복통, 뭐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약간 우울증, 소아 우울증 증상까지 이제 좀 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좀 받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신민년에 병신합수되면서 관성이 강해지면서 뭐 약간 담임 선생님의 뭐 좀 불필요한 스킨십이 좀 있어지면서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년에 천관의 편관이 또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정신이 조금 안 좋을 때 저를 죽이겠다고 뭐 네가 없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날도 저를 죽이겠다고 콩이랑 낫을 들고 뛰어오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다행히 발견을 하셔가지고 이제 덩치가 큰 작은아버지랑 어머니랑 좀 실갱이를 벌이다가 어머니가 조금 오래 아프시기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작은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냈다가 뭐 병원비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또 다시 돌아왔다가 그 반복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던 땅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굿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술년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제삿날이어서 뭐 아버지가 돌아오셨었는데 그날 이제 제사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쳤어요. 아무래도 너무 추웠고 그리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좀 제사를 일찍 지내자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이 되게 엄격해서 그런 거 되게 룰을 잘 지키는 집안인데도 그날은 유독 좀 빨리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지내서 한 10시 조금 넘은 시간쯤이었는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옆집에서 되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아버지가 나가보려는 찰나에
아저씨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쫓아오던 옆집 오빠가 손에 30cm의 그 사시미 칼을 들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놀라서 이제 딱 이러고 있는데 타겟이 바로 이제 저희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이겠다 막 하면서 그렇게 조금 정신없는 사투를 벌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폐를 찔리셨고 뭐 작은 아버지랑 어머니도 다 이제 몸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뭐 피투성이 된 집에 그리고 부모님들은 다 병원에 가고 그래서 정말 험난한 을해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대운으로 바뀌는데요. 이때도 천간에 인성이 왔는데 약간 물이 많아서 수달구목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정관 때문에 또 관이 와서 그랬던 건지 이때도 조금 사건 사고가 정말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중학생이 돼서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좀 여러 명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제 이름을 뭐 몸에 새긴다든지 뭐 제가 만나주지 않으면 뭐 가출을 하겠다든지 뭐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다든지 뭐 그런 협박을 하는 뭐 그런 약간 저한테는 나름 폭력적인 환경이 좀 계속 이어졌고 학교 선생님들도 저한테 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되게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인년, 뭐 기묘년 1년 사이에 제가 탄 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1년 연속으로 이제 2번이나 당합니다. 그리고 경진년이 됐는데 요때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에 어느 날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버지 친구라는 분이 옆에 타. 아버지 잘 계시지? 뭐 하면서 아버지 안부를 물으면서 옆에 타라고 몇 내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면서 이제 탔죠. 그랬더니 갑자기 옆자리에서 이제 바스락바스락 거리시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네. 정말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신사년, 이모년 이렇게 2년을 제가 1년 반 정도를 생계를 위해서 취직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때 또 남자들에게 또 많은 대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는 게 환경이 사실 뭐 되게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좋아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더 그렇게 안 좋았고 그래서 사실 도망치듯 서울로 상경해서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스타일리스트라는 또 그런 게 해보고 싶어서 또 좀 병화잖아요. 또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면서 이제 관사론잡답게 여러 가지 일을 배우게 됩니다. 맡은 일은 되게 책임감 있게 너무 잘하긴 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 너무 소통의 부재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은 또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식신제사를 열심히 하니까 상사들은 너무 예뻐해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예쁘니까 일도 많이 주게 되고 힘든 걸 시키게 되죠. 그래서 저는 또 묵묵히 말도 없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동료분들이나 팀원들은 시기 질투가 또 몹시 심해서 팀원들의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뭐 하면서 또 제가 공황장애랑 장염으로 이제 달고 살다가 그렇게 이제 병술년에 번개에 살던 저희 언니네 집에 잠시 쉬러 옵니다. 그때 언니가 전단지를 한 장을 주면서 그렇게 힘든 거 하지 말고 그래픽 디자인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해. 너 잘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전단지를 보고 정말 그 학원에 갑니다. 그랬다가 지금의 신랑 옆자리에 앉게 돼서 네, 좋은 인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아,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해맑은 사람이구나를 처음으로 발견하는데 좋은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을축대운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빚을 잔뜩 남겨주시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성인이 됐고 혼자 식신제살의 힘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정말 잘 해냈어요. 그리고 또 백호개강의 그런 파워와 추진력으로 몸을 아끼지 않는 엄청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관성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헤어, 메이크업, 뭐 의류업, 사진 작가, 그래픽 디자인 정말 닥치는 대로 잠을 안 자가면서 온라인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능력을 한번 늘리는 시기가 됐고요. 이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제발 한 가지만 해라. 아니, 진짜 그럴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잠 좀 자라, 좀 쉬어라. 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맨날 사무실에서 잤어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제발 말 좀 해라. 마음을 좀 말해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상사분 중에서는 약간 신기 있고 영감이 되게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는 말만 하면 성공한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도 진짜 뭐 감정도 서툴고 표현도 너무 서툴었지만 어쨌든 할 줄 아는 게 많아지고 진짜 식신제살은 뭔가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잘 해내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은 이때 정말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기운이 쏙 빠진 병인대운으로 가면서 불행했던 반사론잡의 사건 사고들은 다행히도 없어지고 이 관성에 발달했지만 혼잡인 그런 삶으로 본격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 가지 직업들을 경험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관성이 여러 개라면. 그리고 그걸 다 종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관성의 발달이라는 게 또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쓸 수 있을 성인이 된 나이에는 그런 직업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하면서 그거를 돈으로 이게 다 재산인 것 같아요. 이 관성들이 그렇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병인대운에서 드디어 용신운이 왔습니다. 근데 무인성인데 식신이 과다하고 관이 발달했을 경우에 차에 비유하자면 실어야 할 짐이 많아요. 그리고 가야 할 곳도 많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인 거예요. 근데 식신이 과다하고 관이 발달하면 심약하기 때문에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쉬면은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을 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쉰다는 거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쉬는 날도 사실 스케줄을 짤 때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네. 식신이 강한 무인성들에게 해주면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나를 잃으면서까지 얻을 것은 없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근데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자꾸 상기시키고 인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게 뭐 인복이라고도 하잖아요.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받는 거가 무인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줘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혼자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네. 쉬운 길로 가도 되는데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해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무인성인데 사술 기문이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비경과 식신의 형태잖아요. 이게 배려심이 과하게 발동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민폐 의식도 되게 강해진다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신격이 인성이 오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그러면서 좋은 기회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연히 수입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성대운에 인성세운까지 제가 왔을 때 정말 먹고 사는 건 풍족해요. 그런데 식신에 편인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현재와 과거의 아픔의 격차가 커지고 제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족들을 포함해서 뭐 친정 식구들, 뭐 시댁, 뭐 그리고 직원들, 뭐 같이 일하시는 거래 업체분들까지 더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이 과다한 의욕과 책임 강박 때문에 마음의 병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편인대운에 접어들면서 이제 제가 사주를 되게 극혐했었어요. 과거에 너무 불행했던 것들 때문에 좀 극혐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편인대원에서 직접 사주도 보러 다니게 되고 본격적으로 명리학의 길로 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인성이라는 게 저한테는 용신이잖아요. 근데 원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성에 대한 결핍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그 결핍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저는 뷰티를 전공함에도 불구하고 뭐 정신, 심리 그리고 뇌과학, 명리학 뭐 이런 거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결핍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좀 애착으로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신격인데 관이 발달한 무재성이다.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나타날까? 육친으로는 아버지인데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은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재성이라는 게 또 사람을 포함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한테 나타나는 특징은 정말 첫 번째로 확실히 돈을 활용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벌어들이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 현금처럼 눈에 계속 그 돈을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 다 날아가요. 정말로.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부동산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식신격은 돈을 벌어들이는 힘은 있어요. 지키는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대출이 되는 한, 이제 뭐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단기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근이 있기 때문에 식신격은 벌어들이고 관성까지 발달하면 또 뭐 그런 직업이나 손님들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능력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공중분해되지 않게끔 대출 원금을 빨리 이제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돈을 붙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대출은 신용 불량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신용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출을 목숨 걸고 갚아 나가기 되거든요. 그리고 노년을 위해서 이제 뭐 저희가 왜냐면 돈이 다 날아가고 없으면 노년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험도 이제 건강보험 이런 것도 좀 든든하게 여러 개를 들어놓고 연금들, 노후연금들, 뭐 저축연금식으로라도 뭐 5년 만기, 10년 만기, 뭐 70세 수령, 80세 수령 뭐 이렇게 분산해서 들어놓거나 그리고 우리가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퇴직연금을 또 꼭 들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현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제 안 보이는 곳에 묵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무재성의 큰 걸림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직원 관리였어요. 왜냐면 식신이 과다 발달해서 적당히 발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과다 발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신의 배려심이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직원들을 자꾸 자식처럼 아이처럼 대하게 돼요. 그럼 이제 결국에 직원이 이거 못하겠어요. 뭐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진짜 하면서 막 눈이 슬퍼져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막 하면서 계속 이게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럼 대표님이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다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기도 하면서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식신의 성격을 덜 써야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훨씬 편해지는 것 같고 그게 좀 힘들다면 정직원 말고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무지사주에게는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술토라는 이제 글자를 한번 볼게요. 술토 자체가 이제 편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술토가 이제 뭐 천문성, 천혜성, 뭐 하늘에서 내려준 예술성을 뭐 가지고 있는 글자다 뭐 이러는데, 술토는 양의 글자라서 양의 기운인 남명보다는 음의 여명이 더 긍정적으로 쓴다고 해요. 술토라는 글자가 있으면 우리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죠? 뭐가 있을까요? 고독하다, 뭐 외롭다, 뭐 궁상맞다, 뭐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술토가 있지만 아직 젊은 여성분들한테는요, 삶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다, 저처럼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 싫어해요. 왜냐면 술토가 조금 감정이 섬세한 글자이기도 해요. 왜냐면 예술성을 타고나서 약간 민감한 글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대신에 감성이 촉촉하시네요, 뭐 아니면 낭만적이시네요, 뭐 아니면 뭐 로맨틱을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릴 때 뭐 일기나 시를 쓰고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이나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물론 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지만 뭐 술토의 그런 감성과 천혜성을 좀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묘가 병을무가 인묘가 되잖아요. 근데 을목은 정인이고 저희 엄마나 엄마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육친으로는, 근데 약간 건강 부분이나 어머니의 도움 뭐 이런 것들 뭐 해서 좀 인묘된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병화나 무토가, 이제 병화는 저나 형제 자매를 말하고 무토는 식신이고 자식인데,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마로 들어가면, 역마를 저기 안 썼네. 역마, 술토하면 역마가 정말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으시는데, 저는 확실히 역마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역마를 또 활용했을 때 또 돈으로 돌아다닐수록 돈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대 때 스타일리스트 하면서는 뭐 전국 공연을 간다든지 해외 뭐 출장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었고, 그리고 30대 때는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출장을 다니고, 그리고 결국에 뭐 제주도로 이사 갔고, 제주도에 간 다음에는 뭐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일을 하고, 제주 전 지역을. 그리고 또 해외로도 이제는 출장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전국 각지에서 오세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역마가 활용되는 것 같고, 저희가 드레스 제작을 하거나 뭐 사입을 할 때도 제작은 국내에서 하지만 이제 수입해 올 때는 다 유럽에서 사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하는 것 같고, 인스타 팔로워 같은 것도 저는 외국인이 3분의 2가 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확실히 영향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슬, 귀문이나 원진, 이것도 정말 제가 엄청 예민해요. 오감이 다 예민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더 심해서 인생 살기가 정말 힘들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또 경험이 쌓일수록 나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가끔 듣가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듣가? 드세나? 더럽게 까다롭네. 더럽게 까다롭다고. 그리고 신랑도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아니면 제 성격 받아줄 사람 없다고 맨날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그럼 또 맞다고 또 인정하죠. 근데 이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정말 확실히 업무에 적용하면
그 전문성과 프로다운 기질은 정말 발휘되기 좋은 인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아티스트 영역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정말 사주 기운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대인관계에서 성격으로 쓰자면 이제 득가 소리를 듣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업무에 적용하면 좋은 성과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호개강. 제가 진짜 어린 시절에도 죽지 않고 살았던 게 이 백호개강의 기질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평소에도 추진력이나 깡다구로도 사용은 정말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주도로 제가 이사를 가기 직전에 저희 신랑이 오토바이로 이제 피자 배달하는 알바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이제 오토바이를 배달하던 중에 이제 그 성남 모란 교차로에서 엄청 크거든요, 그 교차로가. 근데 그 큰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택시를 피하려다가 혼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한겨울에 차디찬 바닥에 7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도 무인성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 7분 동안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CCTV를 보니까. 예, 너무 놀랍고 화가 나고 근데 그 택시는 사라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뭐 크게 다치진 않았고 뭐 오토바이 조금 다치고 뭐 무릎 정도 좀 까지는 타박상 정도밖에 안 입었는데 그래도 나는 범인을 잡아야겠다. 저희 신랑도 이제 단단히 화가 나서 범인을 잡아서 사과라도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뭐 2주가 넘었는데도 범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 사건 종결하자. 그냥 뭐 묻는 거 해야 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왜 대체 못 잡냐? CCTV가 노후되고 더러워서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서 제일 큰 모란 사거리에서 범인을 못 잡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좀 화를 잘 안 내는데 이제 그날 좀 화를 냈나 봐요. 조금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자기 범인 안 잡아도 되니까 화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잡아주라고 막 하면서 이제 경찰분들한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도 사과를 하시고 자기네가 조금 뭐 부족했다 뭐 하면서 그렇게 하고 택시 운전기사분한테도 사과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아마도 백호개강의 힘이 아니었을까. 난 조금 화냈는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술의 천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지가 다 술에 천라지망이잖아요. 술이 두 개나 있는 술의 천문성은 확실히 직감이나 촉이 좀 발달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또 사주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뭐 현관 앞에 택배가 와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여느 날처럼 택배가 와 있는데 약간 뭔가 싸해. 그래서 얘 살짝 들어오잖아요. 진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불러서 잡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베란다가 왠지 싸해. 그래가지고 또 베란다 문 열어보면 찢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장난으로 지네랑 접신하냐고 지네 신내림 받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장난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러 학원에 갔을 때 유독 빛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 자리에 앉아야겠다. 항상 가서 앉았는데 그게 저희 신랑 옆자리였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 나이와 그래서 나이도 맞추고 혈액형도 맞추고 막 하면서 신랑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눈빛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가 딱 왔어요. 근데 뭐 제가 반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왔었고 그리고 약간 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 가족들이 말하기를 제가 나는 쌍둥이 딸을 낳을 거고 결혼하면 제주도 가서 살 거라고 말을 했었대요. 근데 그것도 다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무거운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병자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무당집 딸이라고 맨날 이렇게 놀리고 따돌리고 막 이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도 놀려서 이제 좀 저도 모르게 약간 막 이제 마음에서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다가 무덤을 그린 거예요. 무덤을 그리고 네 무덤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황해요. 뭐야 막 하면서 이제 바로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이제 가는데 눈앞에서 대형 트럭이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크게 다치고 다행히 뭐 학교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친구가 돌아와도 계속 그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해올 때가 좀 있어요. 제 업무나 뭐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런 컨설팅 같은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지금대로 하면 망한다라는 뭐 그런 조언들을 해주면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서 신기할 때도 많지만 그럴수록 재밌는 게 아니라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수레천문이라는 게 뭐랄까 무르익어갈수록 정말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그 지혜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해지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인생과 삶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까만 먹구름들 사이로 빛나는 태양의 빗줄기로 제가 넓은 세상을 밝게 비추어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아마도 하늘이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많은 지혜와 내공을 갖추어서 힘든 사람들을 많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주 잘했지요. 예, 아주 스토리텔링식으로. 예. 첫 번째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기승전결하고 이게 이제 신앙관은 관이 튼튼해는 할 말은 다 하고 할 말 다 했고 이 사주가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사주인데 삼기성삼격 중에서 화토금으로 되었으면은 이런 이제 산수공을 안 거쳐요. 화토에서 금을 뛰어넘어서 수로 가니까 이빨이 하나 빠졌고 수에서 화로 가니까 목이라는 이빨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관살 혼잡인데 1, 2대운에 관으로 갔지 해자로 관살 혼잡인데 물론 관의 점수는 퍼센트로 따져가지고는 10%, 20%, 30%밖에 안 돼요. 발달된 건데 요게 이제 정평관 그 다음에 평관, 정관 혼잡은 혼잡인데 만일에 월지에 관이 있었으면은 이건 더 큰 문제가 오지요. 월지에 관이 있게 되면은 50%가 넘어가는데 이건 지금 관이 개수는 많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4개는 축축하지만 4개는 뽀송뽀송하지요. 그러니까 조후는 잘 맞는다. 그래서 아마 1, 2대운 개대운하고 갑자대운 여기에 해자로 흘러가지고 이 관에 대해서 뭐 관은 그 소속 학교도 되고 뭐 남자도 되고 그래서 요 해자로 흐른 것은 용신 희신을 떠나가지고 관살 혼잡이 배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과독이고 25세부터 축대운 여기는 과독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무인성사주가 인성이 오게 되면
약간 이제 긍정적인 것도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든가. 그런데 요 인성이 지지로 와야 돼 이렇게. 무인성이 인성이 지지로 올 때 여기 인묘진 요건 식신도 되고 인성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2018년 전후 병인대운으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왜냐? 용신 희신이 인비가 완전히 위아래로 오는 신약은 신약인데 요게 시가 사오미시가 아니었으면 여길 못 와요. 여기 군포를 못 옵니다. 사오미시였기 때문에. 왜? 신약 완전 이 신약이 이 근이 록지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묘지에 있어도 인묘가 되더라도 이거 하나가 다 살리는데 이제는 천군만마를 얻었죠. 인묘진에 천군만마를 얻었는데 자 이제 다음 대운이 정묘로 가지요. 정묘로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게 묘지지요. 묘지가 인목 생지를 만났어. 묘지가 생지를 만나면 상승운이다. 반대로 만일에 인목이 여기 있는데 술토대운을 만나게 되면 생지가 묘지를 만나면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래서 일단은 넓게 봐야 돼. 사주가 이렇게 묘지가 생지를 만났을 때는 일단 인생의 상승은 터닝 포인트다. 그 다음에 정묘로 가게 되면 여기 겁재는 이게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비견보다도 겁재가 오는 게 차라리 좋다. 왜? 나의 이 칠사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용신이 와가지고 희신이 와서 나의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묘는 묘술아파 해묘목까지 되지요. 해묘목 묘술아파 목화가 굉장히 강해지지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다. 지금 하는 일에 성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터닝 포인트가 55세부터 무진대운인데 자 여기에 진토는 식신 역할도 하고 인성 역할도 해요. 진토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진술충이 되는데 자 개고도 되고 파고도 되는데 개고가 약 70% 정도. 왜냐? 인묘진 대운은 원국에 목이 없어도 여기 해중간목이라든가 여기 진중을목이라든가 이래서 진술충을 할 때는 물론 목이 있으면 훨씬 좋은데 목이 있으면 훨씬 좋지만 목이 없어도 여기 수가 많으면 수생목 수가 넘치면 저절로 목이 돼요. 관성이 넘치면 인성으로 변한다. 목인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토가 무게아파 화인성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55세 여기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이 활인업 이 명리 같은 경우라든가 이것을 이제 완전 융합해가지고 여기는 자윤자재로 이제 카운셀러가 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여기 45세부터 요거 두 대운이 이제 인생의 가장 전성기 재물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65세부터 말년운이지요. 자, 말년운에 비경겁재가 오는데 이 사주는 신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65세부터 사오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이때는 이 관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뭐 남자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것을 내가 완전히 왼손으로 잡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내공이 쌓인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거의 뭐 여기 벌써 이렇게 인연이 된 이유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주는 내공을 강하게 다져야 된다. 왜냐? 지지가 완전히 전부 사주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부조상부터 전부 연관이 있는 이런 직업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 해자축 여기에 산전수정 공중전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말년운 쪽으로 갈수록 어릴 때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상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오행에서 뭐가 없어요. 오행에서 뭐가 없어. 금하고 목이 없지요.
그럼 개운법에 뭐가 있을까? 금하고 목이 없으면 개운법에 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 기운을 좀 북돋아주는 뭐 이름이라든가 아우라든가 이런 쪽에서 금목 기운을 좀 보완. 물론 요거는 금목 상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기운을 집어넣어주면 아주 좋아요. 집어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읽어요? 너무 어렵나? 소나무 송자의 고들정이지요. 예, 송정이라 그랬지. 그러면 소나무는 나무의 기운도 있으면서 송정은 강하게 금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시옷.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한자 자원어행에서 그럼 뭐야? 소나무를 의미하면서 곧다. 그러면 건강도 좋고 푸르른 소나무와 소나무의 기상가. 그다음에 곧은 마음, 올곧은 마음으로 정진하게 되는 송정. 이것은 신앙 식관 하나이기 때문에 기운이 큰 사주예요. 보통 기운이 큰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송정, 약간 중성적인 이런 예명, 아우를 쓰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 기운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큰 재물이 되지요. 송정 자체는 금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요 술중신금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재가 되고 그다음에 일간과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뭐 재물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물복은 있는데 개운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금 기운을 보완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목 기운을 보완해 주는 거는 목금을 동시에 하는 것은 요게 풀을 청자가 돼요. 이거는 풀을 청인데 풀을 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맑을 청이 돼요. 맑을 청. 그러면 이 사주는 맑을 청보다 풀을 청이 필요하다. 왜? 여기는 삼수변이니까 이걸 쓰게 되면은 관살 혼잡을 다시 관살 혼잡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맑을 청을 쓰면 안 되고 풀을 청. 이것은 한자 자원어획이고 한글이고 무조건 금을 의미한다. 금을. 한글에서도 치읓이고 한자에서도 강한 금기다. 재물운이죠. 재물운. 그 다음에 목기운은 나무 목자 두 개를 하면 이게 수풀림이죠. 수풀림. 그러면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지요. 없는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고 대운에서도 지금 인성운이니까 지금 최고운이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나무 기운을 강하게 집어넣고 청에서는 금기를 강하게 집어넣고 그래서 마늘에 청림도 되고 이제 청목도 되는데 청목이면 푸른 나무죠. 근데 나무가 하나하고 청림은 두 개가 되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청목보다는 청림이나 송정이나 요거를 이제 이름 앞이나 사인이나 이렇게 쓰면서 개운을 해줄 수 있다. 개운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보완 설명을 했는데 혹시 누구도 좋으니까 이 사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는데 혹시 발표했는데 뭐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뭐 본인도 좋고 누구도 다 좋아요. 마지막 질문 한 번 하면은 그거 답변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테니까 질문 지금부터. 질문 안 하면 점심을 못 먹어. 오늘은 냉면하고 저기 곰탕, 냉면, 칼국수 제7곡 면집으로 새로 생긴 그 곡. 자, 질문. 여기 그 병화 선생님이 안 오니까 병화가 와 있네. 병화가 둘이 빠지니까. 여기도 병화, 여기도 병화, 여기도 병화, 여기도 병화. 병신, 병오, 병 다 병인데 병이 둘이 안 왔어. 무조건 병화가 질문해야 돼. 75대
네. 75 경호대운에. 그 경이 오면 예. 또 경병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오대운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이 사중경금은 굉장히 센 건데 사중경금은 경금의 장생지고 요 신금도 센 거예요. 재물운이 사주에 재가 없는 것 같은데 술은 진술충미의 본기, 중기, 여기는 9일간 머물기 때문에 3일간 머무는 중기보다 3배 강하다. 돈복이 이것도 이제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에는 무재 사주지만은 실제로는 재가 있는 사주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밑에서 이제 경금, 신금, 신금이 이 경금오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다. 천간에 도킹이라 그래요. 이게 지장간에 있던 게 경금이 오면서 이게 이제 도킹이 돼요. 예. 다른 말로 이제 개고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오화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요. 사오방국의 오수라파에 오수라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약사주가 중화사주로 바뀌지. 여기가 되면 중화로 바뀌어요. 이 사주가 중화사주로 바뀐다. 사오미 대운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강하면 그 화는 금을 녹이려고 하지요. 금을 녹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오미월이 아니기 때문에 사오미월이 하기 때문에 이 금이 녹지 않는다. 금이 녹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인묘진 30년에서 사오미로 가는데 다만 술토는 무조건 진술충을 해줘야만 돼. 진술충을 하지 않으면 계고가 안 돼. 술만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진토가 와서 이걸 쳐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여기부터는 완전히 이제 활인어불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40명 정도 상담을 할 것이다. 하루에 40명. 박도사가 재산 박지현 선생님이 보통 40명 상담. 내가 보통 20명 상담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 선생님이 하루에 40명 상담을 할 거예요. 여기부터. 예. 그러면 10만 원씩만 받으면 하루에 400만 원이지.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 얼마? 1억 2천이지. 예. 이건 사업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사업을 지금 젊은 나이에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40명 하면 기가 빠져가지고 단명하니까 하루에 20명만 해요. 하루에 20명. 기가 빠져. 괜찮아요. 여기 신약사주가 인묘진 사오미로 간다라는 건 굉장히 그 고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이 보통 파란만장에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잖아. 예, 드라마 같은 이게 인간극장에 나가야 돼. 인간극장. 그러면 예. 85세 때 신금이 천간에 또 오거든요. 85세 때는 신미로 가지요. 85세 때는 어떻게 되느냐? 85세 때 신미로 가게 되면 병신합수가 되죠. 여기 사오방국이 되고 이제 술미형이 되는데 여기는 건강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자, 요게 술토 조열하는데 술미형을 짜지요. 술미형을 짜게 되면 술중 신금과 미중 정화가 화극금을 이제 하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장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신합은 수로 가지 못한다. 왜? 병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다시 병화가 미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렇게 되면 병신합수에서 이게 수로 넘어가질 못한다. 병신합수로 돼가지고 이건 뭐야? 아까 말했듯이 계속 지지에 있는 것이 도킹을 한다. 천간에 정제하고 그럼 뭐야?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85세의 신미대운 여기까지는 언제부터? 65세부터
94세까지 65세부터 이거를 이때 이제 펼치는 거예요. 완전히 직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55나 65 이 업종은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말년에 근력이 딸릴 때 이제 할인어면 최고지. 왜 조상부터 이렇게 이건 신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사주는 영감 촉이 많이 발달된 거예요. 촉이 예. 보통 사주가 아니죠. 예. 그다음에 기운이 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양칠동이나 양팔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시간은 이게 고립돼도 돼요. 이렇게 이제 관이 많을 때는 차라리 고립되는 게 나아요. 이건 뭐 큰 병도 안 걸려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건강도 뭐 무난하다고. 단 정신적으로 내공이 없으면 흔들려요. 예민해진다고.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된다. 자, 반장님이 인사하고 오늘 수업 마칩시다. 차렷. 경례. 네.